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세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인 10편의 영상 내용을 먼저 알아본 후에 상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10-1편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신체 부위 상위 등급 결정표와 신체 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들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상위 등급 심사 내용인데 전산군경 재판정 신체 검사입니다. 신청 시 7급에서 신청 후에 6급 이항으로 승급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에 대한 상위 등급 심사인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7급에서 신청 후 6급 1항으로 승급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에 대한 행정심판 중 등급 기준 미달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에 대한 행정심판 중 심구출율 EF 자료가 없어서 6급 이항에서 그대로 6급 이항으로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스텐트 개수와는 상관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구독자님 영상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증에서 전상군경 7급으로 변경되신 분이고 위암 수술을 하셨고 스텐트 시술을 하였는데 상위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상담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 영상은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으로 결정이 났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증상이 없는데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다 하여 7급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영상은 보훈병원에서 7급을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좌심실 구혈율이 58%라 하여 7급으로 결정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영상은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으로 결정난 내용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행정심판을 한 내용인데 중재술 시행 후 심근 허혈이 없다 하여 7급으로 결정난 내용입니다. 열 번째 영상은 상위 등급 4급에서 기준 미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엽제 후유증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협착이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거가 없으므로 기준 미달함 이렇게 하여 10번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11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 시리즈 10편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행정심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31일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
대하여 2018년 8월 14일 공공보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31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환으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병력이 있고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해 좌회선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 스텐트 삽입술까지 시행받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제시한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한 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더욱 필요하므로 기능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관상동맥에 70% 이상 협착 병변이 있으면 곧바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은 6급 이항 5108호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3. 관계법령 이런 내용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년 7월 10일 입대하여 1969년 10월 6일부터 1972년 6월 12일까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1972년 6월 16일 전역한 사람이다. 나. 공공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007년 1월 5일자 입퇴원 요약지 진단명 불안정 협심증 2006년 가을부터 흉통 관상동맥 조영술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음 좌전 하행지 근위부의 경미한 변화 좌회선지 중위부 OM1 원위부의 80% OM1의 75% 원위부의 60%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경미한 변화 좌회선지 중위부 원위부 OM1의 내과적 중재술 권고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2007년 8월 21일자 입퇴원 요약지 2007년 1월 불안정 협심증으로 좌회선지 중위부 원위부 등의 내과적 중재술 시행받고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가 풀 CAG 이거는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위해 2번 2007년 8월 31일자 경과기록지 관상동맥 조영술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음 좌전 하행지 근위부의 경계선상의 병변 좌회선지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협착 없음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미만성 경계선상의 병변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협착 없음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2019년 3월 18일자 진단서 병명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중재술 후 상태 상기 병명 개선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전문 가료가 평생 동안 요할 것임 2007년 1월 스텐트 삽입술 시술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통원 가료 중에 있음. 다. 청구인은 2018년 2월 19일 피청구인에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8년 8월 14일 공공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이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환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31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음, 이 사건 질환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위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작성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관상동맥 병변은 협착 정도에 따라 70% 이상인 경우 유의한 협착 혹은 심한 협착으로 보고 40에서 70%는 중등도, 40% 미만은 경도로 분류한다. 중등도 협착의 경우에는 허혈의 증거가 함께 있을 때 허혈을 유발하는 유해한 협착으로 생각한다. 허혈의 증거는 심근 허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운동 부하 심전도, 부하 심초음파, 핵의학 검사와 같은 관상동맥 관류 영상 검사, 혈류 분핵 검사 등이 사용된다. 심초음파 검사상 협착이 있는 부위에 새로이 발생한 국소벽 운동 장애도 허혈을 시사하지만 심금염, 스트레스 등 심근병증 등 타 질환에 의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치료에서 중재 시술의 목표는 사망의 위험도를 줄이고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위험도를 평가하여 침습적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의 치료 시기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조기 중재 시술이 심근 허혈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환자가 거부하거나 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치료 시에는 가급적 중재 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중재 시술 권고안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40% 이하일 때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40에서 70%는 미정, 70% 이상일 경우는 시술을 하게끔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미정이라 함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동반 질환, 좌심실 기능, 다른 혈관의 상태, 시술의 위험도, 심근허혈 기능검사 또는 심근허혈 혈관 영상 검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1.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 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2.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3. 영상 검사 및 기능 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이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급 이항 51085로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또는 관상동맥 전선화 단층 촬영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8년 8월 14일 공공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이항 5108호로 판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는 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위 등급은 신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위 등급 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계법령상 6급 이항 51085로 판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 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제결한다. 나머지는 법에 관련된 참조 조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 이 행정심판건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행정심판건인데 먼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6급 이항 51085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한 결과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이분의 증상은 6급 2항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표에 보시면 가 이외의 혈관에 70% 이상이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좌회선지에 70% 협착이 있다 하는 거는 나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좌회선지라는 거는 영어로 LCX입니다. 그렇게 하여 70% 이상이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이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심근 허혈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이분이 특별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이 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분은 병원 기록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급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들과 달리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6급에서 7급으로 하락하거나 7급에서 그대로 7급으로 유지되는 사례인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많은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돈을 버시는 겁니다. 왜? 어떤 상황일 때는 내가 6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일 경우에는 6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란 곳에 제가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면서 커뮤니티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혼자 테스트 중에 있었는데 구독자님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다시 정리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스텐트 시술을 했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느 곳에 스텐트 시술을 했던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협착이 있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다음 편 영상 10-8, 10-9, 10-10편 영상을 이해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10-1편 설명란을 복사를 해서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의사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복사를 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의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들어가는지를.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여가지고 실수 없이 만약에 내가 6급에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심근허혈, 심구출혈 검사를 하여서 5급도 될 수 있다. 4급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기록만 가지고 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7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10-10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준 미달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내용은 다음 편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